우리가 또 조간대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좀 특별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아마 조수웅덩이일 것 같아요. 조수웅덩이 또 어려운 용어네요. 이것도 학술적인 용어죠. 예,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딱히 지칭하는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보통 정확하게 그거를 지칭하는 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영어에서 타이드 풀이라고 그러거든요. 타이드라는 거는 이제 조수를 얘기하는 거고, 풀은 결국은 웅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직역한 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조수웅덩이라는 말이. 조수웅덩이의 뜻을 말씀드리자면, 그 조간대에 썰물 때 물이 빠졌는데 움푹한 곳에는 물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움푹한 곳에 물이 남아서 웅덩이를 만들면 그거를 이제 조수웅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크기에 따라서 뭐 어떻게 나누느냐 또 궁금해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뭐 커피잔만 하든지 아니면 아주 커서 뭐 수영장만 하든지 다 조수웅덩이입니다. 제가 조수웅덩이를 들여다본 거는 제주도에 와서 시작을 했고요. 제가 11년 차가 됐는데 한 10년 정도를 조수웅덩이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어서 방영을 했고, 이제 두 번째 다큐멘터리가 그 조수웅덩이 바다의 시작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하면서 제가 제일 중점을 뒀던 거는 계속 말씀드리는 생물 다양성. 우리 바로 발밑에 뭐가 사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생활 자체가 어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처럼 바로 앞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뭐 고래가 됐던 상어가 됐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잘 알지만, 오히려 우리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 조간대 생물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는 것 때문에 그런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고 계속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발견된 그런 습성, 생태 습성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하루 대부분을 물이 없는 곳에 사는 바다 생물, 바로 총알고둥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다른 고둥 위에 올라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뜨거운 바위 표면에서 조금이라도 열을 덜 전달받기 위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 가끔 그 체험을 같이 해서 해설을 하거나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물이 빠진 다음에 제가 그 장소를 가잖아요. 근데 이게 6시간 전에는 지금 있는 자리가 바닷속이었어.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2m 정도 되는 바닷속에 지금 들어가서 관찰하라고 그러면 다이빙 잘하는 사람 아니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오래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이 물이 빠짐으로 해서 그 안에 내가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닷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고. 근데 그 바닷속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적어도 하루에 2번 정도는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여름에는 굉장히 뜨겁잖아요. 지금 밖에 나가면은 심지어 뭐 이 돌을 만져보면 거의 50도 가까이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같은 자리가 겨울에는 또 영하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 바다, 깊은 바다는 그렇게 온도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실제로 이 조간대의 변화는 굉장히 큰 거죠. 진짜로 한 4, 50도 이상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경이 이 생물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그 소금 염전처럼 짠물이 되기도 했다가 비가 오면 싱거워지기도 했다가 온도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이 다양한 환경이 변함으로써 다양한 생물들이 생겨나가고, 결국은 우리 인간도 이 조간대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조간대가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천에는 거의 조수간만 차이가 10m 가까이 나는데, 포항 쪽에 가면은 30cm 밖에는 조수간만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전 세계 바다가 그렇게 다 조수간만이 없었다면 아마 인간 자체가 생겨나질 못했을 거예요. 생물이, 육상 생물이. 조수웅덩이의 뭐 생명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사실 이 조간대에 사는 그 뭐 전복이나 아니면 구쟁기나 도마리나 혹은 해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생태를 몰라. 우리 먹을 줄만 알지. 근데 이렇게 보면은 오분제기하고 전복 구분법이라든지, 예, 구멍이 개수가 달라요. 뭐 우리가 전복에 먹기만 했지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또 해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잡냐면은 해삼이 지나간 데는 실 같은 똥을 흘리고 가요.
그럼 똥 안에 모래도 있고 이제 뭐 풀도 먹고 해서 색깔이 하얗다가 까맣다가 이런 식으로 보여고 그걸 보고 해녀들이 해성을 잡거든요. 뭐 이런 그 지금 다양한 생명 이전에 우리가 아는 이 조관대에 있는 그 친숙한 생명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아는 게 너무 먹을 줄 없더라고요. 알았지. 예. 군소도 날아다녀요. 네, 군소도 날아다니고. 군소는 진짜로 날아다녀요. 예. 그 존 스타인백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뭐 분노의 포도라든가 에덴의 동쪽 이런 걸 쓰신 분인데 그분이 또 해양 관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이 조수웅덩이를 보면서 그런 우주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수웅덩이를 보다가 밤하늘의 별을 보다가 다시 조수웅덩이를 바라봐라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순이삼촌의 현경 선생님도 최근에 쓰신 소설가는 늙지 않는다라는 산문집이 있는데 거기서 비슷한 표현을 하셨어요. 어렸을 때의 추억, 그런 조수웅덩이에서 놀던 추억을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이제 깅이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깅이통 안에는 소우주가 있다. 바다의 축소판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회 되시면 한번 그 웅덩이 속에 이렇게 수경을 끼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 그러면은 그 안에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생물들이 생태를 이루고 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달이 마법을 부리는 시간. 바닷물이 빠지자 조간대 생물들은 물을 찾아 이동합니다. 밀물과 썰물이 생과 사를 가릅니다. 물이 빠진 둥지에서 수컷은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이 완전히 빠진 다음에는 그 안에 고여있는 물로 버텨야 되잖아요, 몇 시간을. 그러니까 이 수컷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 공기를 불어넣어줘요. 제가 웬만해서는 물고기를 의인화하지 않는데 이거야말로 구성애라는 말 외에 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저 본능이라고 하기엔 앞동갈 베도라치의 수컷의 행동은 너무나 헌신적입니다. 고진감래라 했던가요? 드디어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뭐 각 해안마다 조수 웅덩이는 있겠지만 좀 몇 개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디가 좀 대표적인가요? 한눈에 딱 봐서 이거는 웅덩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곳은 소천지가 대표적인 곳이 되겠죠. 서귀포에 있는 네. 소천지. 네. 거기도 완전히 갇혀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수간만에 의해서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다 합니다. 근데 이제 갇혀져 있는 물이 많고 소통되는 게 일부다 보니까 가끔 이제 그 안에 녹조가 좀 끼기는 해요. 예, 그건 이제 플랑크톤이 많이 생성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신도리의 도구리알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거의 원형에 가까운 그런 웅덩이도 있고 누가 진짜 파는 것 같은 그런 연못같이 생긴 웅덩이가 있죠. 제가 촬영에 많이 가는 곳은 이제 성산 일출봉 바로 밑에 있는 수마포구 쪽에 그런 조간대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아주 큰 웅덩이는 없지만 작은 웅덩이들이 굉장히 많고 이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조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숲에 나무가 많아야 거기 생물들이 다양하게 사는 것처럼 바다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단은 그 생태의 기초를 이루는 식물이 다양해야 돼요. 근데 성산 일출봉하고 그 건너편의 시장리 쪽은 그런 해조류의 다양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예, 그래서 생물 다양성도 높고 그 다음에 많이 가는 곳 예래동. 예전에는 그 강정마을의 앞에 보통 이제 구럼비라고 하는 그런 넓은 바위 네. 거기에 있는 웅덩이들이 참 좋았는데 지금은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거와 유사한 형태가 그 예래동에 있어요. 예, 예래동에 굉장히 넓은 제주말로 빌레로 된 안반 그 조간대가 있고 거기에 그런 좋은 웅덩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빌레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제주도 옛날 분들은 이 조수 웅덩이라는 말을 안 하고 보통 통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통. 그러니까 이쪽으로 많이 뭐 썼죠. 소낭통, 뭐 아니면 뭐 건난지 통. 근데 통은 말씀하신 대로 바닷물이 들어차는 웅덩이인 거고 이제 물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담수와 관련, 그러니까 용천수와 관련된 데는 물이라 그래요. 억물, 뭐 두말치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빌레도 울퉁불퉁하니까 여기 물이 차요. 근데 조천하고 신천 사이에 대섬이 있는데 대섬에서 신천 방향으로
이제 실물 빌레라는 아주 넓은 빌레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소금밭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뭐 사용하진 않지만 어떤 방식으로 그 웅덩이가 그 쓰임이 있냐면은 되게 넓은데 한 반이 이제 소금밭이에요. 이제 태양이 이제 내려지면 이 물이 증발하면 소금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걸로는 양이 안 차니까 그 빌레 앞에 있는 조수 웅덩이에 있는 바닷물을 다시 길러와요. 인위적으로.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말리고 또 길러오고 그러면서 소금밭을 이렇게 일구었던 그런 빌레들도 있고. 뭐 저도 조수웅덩이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저는 이제 학자의 입장에서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똑같은 화산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렇게 다양성은 없을 건데 거의 100만 년 동안 수많은 화산활동이 있었는데 그 화산활동이 있을 때마다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 도구리알도 큰 아용암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조수웅덩이 만들어지고 또 평택 쪽에 가면은 파호여우의 빌레 용암이 흘러간 그 자리에 또 특별하게 만들어지고 그다음 성산일출봉은 수성 화산체가 함몰된 그런 포토홀 쪽에서 만들어지는 그러면서 제주도의 다양한 화산 활동이 다양한 조수웅덩이를 만들었다. 이것은 또 제주도만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함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다양한 것들, 다양한 그 생태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잘 만들어지는 곳이 우리 제주도가 아닌가 또 그렇게 자랑하고 싶네요.